설마 내 앞에서 그런 개인기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완벽히 쏘가버렸어요. 그렇게 맨마킹과 가까운 상황에서 드래그백을 쓸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일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손흥민의 클래스를 느끼고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미친 개인기가 화제입니다. 지난 12월 4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토트넘의 맞대결은 치열한 접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각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토트넘과 손흥민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스쿼드가 거의 절반은 박살난 토트넘을 상대로 쉽게 압도하지 못했고, 맨시티가 자랑하는 유럽 초호화 수비진이 손흥민 한 명에게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이 자신을 마크해 들어오던 잭 그릴리시 앞에서 드래그백으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자 이 경기를 중계하던 영국 해설진들은 이것이 바로 홀란드가 손흥민 한 수 아래라는 이유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스킬이 얼마나 고난이도의 기술이길래 영국 중계진들이 이렇게 흥분했는지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홀란드는 경기 내내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 종료 직전 심판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역전골 기회가 날아갔기 때문도 있었으나 그가 가장 화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플레이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이번 경기에서 홀란드에게 찾아온 무수한 기회 중 단 한 가지만 연결시켰더라도 이 경기는 진작에 맨시티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결국 두 팀의 공격수 결정력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골 찬스를 선제골로 연결시켰으며 그 이후 중앙에서 원터치 패스로 로셀소의 동점골마저 어시스트했다. 하지만 오늘 홀란드의 세모발은 자신에게 오는 패스를 전부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이것이 홀란드가 아직 손흥민에게 안 되는 이유이다. 맨시티가 압도적인 스쿼드임에도 토트넘과 3대3 무승부를 거둔 것은 사실상 맨시티와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6분 만에 맨시티의 윙어 제레미 도쿠를 볼 경합 싸움에서 완전히 격파한 뒤 그대로 공을 몰고 들어가 오른발 땅볼 강슛을 날려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도쿠를 무력화시키는 손흥민의 미친 스프린트는 큰 화제를 모았고, 맨시티 선수들의 굴욕적인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정확한 타이밍이 건네준 패스를 로셀소는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로 연결시켰고,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고 평가받던 후뱅 디아스가 토트넘의 공격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최전방에서 보여주는 손흥민의 날랜 움직임에 맨시티 수비진들은 경기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볼을 몰고 가다 그대로 드래그백을 시도하여 맨시티의 수비수 그릴리쉬를 농락시킨 장면은 아직까지도 유럽 현지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릴리쉬는 자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적료와 비호감을 유발하는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발재간을 통해 그릴리쉬에게 굴욕을 안겨준 장면을 보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릴리쉬를 완전히 침몰시켰어. 그동안 그릴리쉬가 자주 하던 플레이를 역으로 당해버리고 말았네. 그릴리쉬는 맨날 경기장에 앉아서 징징거리기만 하는 비호감 선수야. 드리블 돌파를 할 생각은 없고 볼만 질질 끌며 파울을 유도해. 손흥민의 발재간에 완벽히 농락당해버렸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장면이 없네. 오늘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공격을 혼자 이끌다시피 했고,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들이 맨시티 수비수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했던 만큼 손흥민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은 더 컸는데요. 하지만 맨시티의 카일 워커, 후뱅 디아스, 아칸지,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으며 견제를 넣어도 손흥민은 노련하게 이들의 맨마킹을 벗겨내고 연계를 통해 토트넘 공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현대 축구에 가장 부합한 컴플리트 포워드로서의 역량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며 극찬했는데요. 손흥민은 더 이상 포처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에만 집중했던 것은 고작해야 무리뉴 시절까지가 끝입니다. 콘테 시절 손흥민은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며 다양한 포지션 경험을 쌓았고, 계속해서 수준 낮은 감독들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손흥민은 프리롤 역할까지 맡아가며 이강인과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은 완전형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손흥민의 히트맨만 봐도 그가 최근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다재다능함이야말로 오늘 맨시티를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 맨시티의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만 박혀 패스를 받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홀란드와 손흥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최전방에서 내려올 생각은 않고 박스 근처에만 있는 홀란드와 그 아래 위치한 맨시티 미드필더진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되었고, 공수 간격이 점차 벌어지게 되어 맨시티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경기를 공을 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해서 맨시티의 뒷공간을 위협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의 아래로 살짝 내려오며 원터치 패스를 통해 토트넘의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홀란드는 득점 순위 1위이지만 전문가 그 누구도 이번 시즌에 홀란드를 고평가하지 않아요. 골문 앞에서 크로스를 받아먹기만 하는 그의 플레이는 날이 갈수록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이번 맞대결은 유럽에서 10수년간 경험을 쌓은 손흥민이 맨시티의 두 젊은 선수들에게 한 수 가르쳐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스피드에 정평이 나있던 제레미 도쿠는 손흥민에게 피지컬로서 완전히 제압당해버리고 말았고, 홀란드는 결정력에서 하자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손흥민과 비교되고 있는 중이죠. 손흥민이 보여준 드래그백 같은 볼 간수 기술을 홀란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계를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손흥민처럼 컴플리트 포워드로 진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맨시티전은 완전히 손흥민의 동무대 혹은 원맨쇼 경기로 요약할 수 있었고, 몇 번 오지 않은 찬스를 1골 1어시로 연결시킨 손흥민에 비해 계속해서 찾아온 1대1 골 찬스를 전부 날려버린 홀란드는 손흥민과 계속 비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홀란드는 경기 직후 굉장히 판정에 불만이 많은 듯이 보였고, 토트넘의 로셀소와 충돌하며 격한 말싸움까지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홀란드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경기 막바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홀란은 중앙에서 공을 지켜내도 파울을 당하고 말았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뻔했으나 재차 일어나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심판도 상황을 지켜보다 홀란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어드밴티지를 선언하며 공격을 이어가라는 수신호를 보냈는데요. 홀란드는 최전방에서 달려가는 그릴리쉬를 포착했고 날카로운 롱패스가 들어가며 맨시티는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드밴티지를 선언했던 주심이 공이 완벽히 빠져들어가는 걸 보자 갑자기 휘슬을 불며 공격 중지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 패스는 그릴리쉬에게 완벽한 1대1 골찬스를 만들어준 골이었고 맨시티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역전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으니 홀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요. 홀란드는 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했으나 오히려 주심은 홀란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고, 경기 종료된 후에도 홀란은 쉽게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주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심판 덕에 1점을 얻은 게 맞는 것 같다며 판정 논란을 쿨하게 인정하는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홀란은 트위터에 이 판정 장면을 재게시하며 아직도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고, 많은 팬들은 맨시티가 막바지에 판정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애초에 홀란드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만 했어도 진작에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홀란드보다 결정력이나 성숙함에 있어 더욱 노련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발휘되는 영웅 본능은 맨시티라는 거함을 다시 침몰시켰고, 최근 리그에서 골맛을 본 지 오래된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 골은 앞으로 득점왕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은 12월 8일 웨스트햄과 경기를 치르게 되고, 지난 첼시전 퇴장당한 로메로가 이 경기에 복귀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텐데요.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벌써 리그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캡틴 소니의 연속 골 행진을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풋볼 랭킹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